안녕하세요. 120세까지 건강하게 건강재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이후에 꼭 알아야 할 근감소증 예방과 근력 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넘어지기 쉽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며 활동이 줄어들면서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우리가 가벼운 운동과 영양 관리를 통해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방법과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감소증이란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 30대부터 근육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 50대 이후부터는 매년 1~2%씩 감소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져 근력 저하, 균형 감각 감소, 낙상의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의 주요 증상. 근력이 약해져 물건을 들거나 걷는 것이 힘들어진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고 자주 넘어진다.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쉽게 피로해진다. 근육량이 줄어들어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몸에 힘이 없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근육을 관리해야 합니다. 근감소 근육량 감소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원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르코페니아라고 불리며 활동량 감소와 호르몬 변화 등이 원인입니다. 2. 운동 부족 신체 활동이 적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체중 상태에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영양 부족 단백질과 같은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면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져 근육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4. 질병 특정 질병이나 만성 질환의 당뇨병, 신부전, 암 등은 근육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염증성 질환이나 면역 질환은 근육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5. 호르몬 변화 호르몬의 불균형도 근육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장 호르몬이나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감소는 근육량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6. 장기간의 침상 안정 장기간 누워있거나 활동이 제한되면 근육이 퇴화할 수 있습니다. 3. 근감소증이 위험한 이유. 근육이 감소하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1. 낙상의 위험 증가 골절과 부상 가능성이 커짐. 2. 대사 기능 저하 당뇨, 비만,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3. 일상생활 어려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짐. 4. 면역력 감소 감염에 취약해짐. 5. 우울증 및 인지 기능 저하 활동 감소로 인해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근감소증 사르코페니아은 노화로 인해 근육량과 근력, 근기능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치매 발병 위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감소증과 치매의 연관성. 연구팀은 근감소증이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등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근육량 감소가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을 증가시키고 뇌의 백색질 변성을 촉진하여 뇌 위축과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을 말하고 알려줍니다. 근감소증의 위험 요인. 근감소증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고령, 운동 부족, 단백질 섭취 부족, 호르몬 변화, 활성화 산소 및 스트레스 등이 있고, 이러한 요인들은 치매 및 인지기능 저하와도 중복되므로 근감소증과 치매의 연관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근감소 사르코페니아가 치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생리학적 기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 기전은 주로 근육과 뇌의 상호작용을 포함합니다. 1.
근육과 뇌의 상호작용. 근육은 단순히 운동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신경과 호르몬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물질의 근육에서 분비되는 근육 이탈 단백질, 마이오카인은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이들 물질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부족해질 수 있으며 이는 뇌의 기능 저하와 인지 능력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이오카인은 근육이 수축할 때 분비되는 단백질로 뇌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이오카인이 부족하면 뇌의 염증이 증가하고 이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과 뇌의 영양 공급. 근육량이 감소하면 전반적인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근육은 체내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근육을 많이 사용할수록 혈액이 더 원활하게 순환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뇌를 포함한 전신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로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 신경과 근육의 연결. 근육과 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운동을 통해 뇌의 신경회로도 자극됩니다. 운동 부족은 뇌의 신경 활성화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운동을 통해 뇌와 근육의 신경회로가 활발하게 작용하는데 운동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중단되어 뇌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쳐 치매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호르몬 변화. 근육량이 줄어들면 신체의 호르몬 균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들은 근육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호르몬이 감소하면 뇌의 노화가 촉진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성장 호르몬이나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와 같은 호르몬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뇌세포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게 되면 뇌의 기능 저하와 퇴행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체내 염증 증가. 근육량이 감소하면 체내 염증 수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치매를 포함한 신경퇴행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이는 뇌에서 아밀로이드 베타와 같은 단백질이 축적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육과 뇌는 생리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의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영양 섭취는 치매를 예방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로 인한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건강을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근감소를 막기 위해서 예방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4.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방법. 1. 근력 운동 필수. 근육을 유지하려면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우리 몸의 근육을 지켜주세요. 다음과 같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면 근육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체 근력 강화 운동.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부터 시작해보세요. 계단 오르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벽 밀기 운동. 벽을 밀면서 상체와 하체 근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 하체 근력을 키웁니다. 상체 근력 강화 운동. 팔굽혀펴기. 무릎 대고 초보자는 벽에 기대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령 운동. 가벼운 물병을 들고 팔을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저항 밴드 운동. 탄력 밴드를 활용해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 향상 운동. 한 발로 서기 한 발로 서 있는 연습을 하면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발 뒤꿈치 들기.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은 하체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 연습.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하루 10분에서 15분씩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집에서도 한 자세로 오래 있기보다는 자주 움직여 근감소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단백질 섭취 늘리기.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살코기, 닭 가슴살,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 달걀과 두부, 콩류, 검은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견과류, 호두, 아몬드, 땅콩. 단백질 섭취 시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기보다는 한 끼 식사에 20에서 30g의 단백질을 포함하면 근육 유지에 좋습니다. 3. 비타민 D와 칼슘 보충. 비타민 D와 칼슘은 근육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 버섯. 하루 15분에서 20분 햇볕 쬐기. 칼슘이 풍부한 음식. 우유, 치즈, 요구르트. 뼈째 먹는 생선, 멸치, 정어리. 푸른 잎 채소, 시금치, 케일. 근감소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면 더 맛있고 쉽게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계란. 스크램블 계란을 스크램블로 만들어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먹기 좋습니다. 우유를 조금 넣으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 바쁜 아침에는 삶은 계란을 준비해두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스낵이나 샐러드 토핑으로도 좋습니다. 계란 프라이. 올리브 오일에 구운 계란 프라이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2. 닭가슴살. 그릴드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그릴에 구워서 간단한 샐러드와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향신료를 넣어 맛을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샐러드. 삶거나 구운 닭가슴살을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면 단백질과 비타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스튜. 닭가슴살을 채소와 함께 스튜로 끓여서 국물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3. 소고기. 소고기 스테이크. 적당한 두께의 소고기를 스테이크로 구워 먹으면 풍미가 살아납니다. 다채로운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영양가가 높습니다. 소고기 볶음. 얇게 썬 소고기를 채소와 함께 볶아 먹으면 간편하고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간장, 마늘, 참기름으로 맛을 내면 좋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소고기를 넣은 미역국은 단백질과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메뉴입니다. 4. 연어. 연어구이. 연어를 오븐에 구워서 간단히 먹을 수 있습니다. 레몬과 올리브 오일로 간을 하면 더욱 맛있습니다. 연어 샐러드. 구운 연어를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연어 덮밥밥. 위에 연어를 얹어 덮밥으로 먹으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5. 우유. 우유와 시리얼. 아침에 우유와 함께 시리얼을 먹는 것은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시리얼 대신 귀리나 치아씨드를 넣으면 영양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스무디. 우유를 베이스로 하여 과일과 함께 스무디를 만들어 먹으면 비타민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우유 커피.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우유를 넣어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 콩류. 콩국수.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콩국수를 만들어 보세요. 콩을 갈아서 국물로 활용하면 부드럽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콩 스튜. 콩과 다양한 채소를 넣고 스튜로 끓이면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간단한 식사가 됩니다. 두부 요리. 두부는 부드럽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부를 구워서 샐러드에 넣거나 찌개에 넣어 먹을 수 있습니다. 7. 견과류.
간식으로 섭취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을 간식으로 섭취하면 부담 없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와 요거트에 견과류를 넣어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으며 간단하게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바 집에서 간단히 견과류와 꿀을 섞어 만든 바를 간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8.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햇볕 쬐기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자연적으로 합성됩니다. 하루에 20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강화 식품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 두유, 오렌지, 주스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9. 칼슘이 풍부한 식품. 녹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의 채소는 칼슘이 풍부하고 근육과 뼈 건강을 지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유제품 우유, 치즈, 요구르트는 칼슘이 풍부하여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거나 간식으로 활용하여 매일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근감소를 예방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근감소증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보통 30대 이후부터 근육량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며 5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조기에 운동과 영양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감소증이 이미 진행된 경우에도 회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병행하면 근육량을 회복하고 근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야 하나요?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필요에 따라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나요? 50대 이후에는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만으로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나요? 걷기는 좋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근육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근력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하체와 상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조금씩 시작하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용한 건강 정보를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